자, 우리 이번에는 극한값의 계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극한값의 계산이란 무엇이냐? 자, 우리 이전 시간에는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같은 얘기입니다. 자, 수열 대신에 우리 n에 관한 식 fn이 있다고 하자. 자, 이때 n을 어떻게 무한대로 보내버렸을 때 주어진 값이 어떤 값이 나올 것이냐, 뭐 발산을 할 것이냐, 수렴을 할 것이냐, 수렴을 하면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할 것이냐, 이것을 예측해 보는 것이 우리 극한값의 계산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극한값의 계산에는 두 가지 꼴을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 즉 무슨 얘기냐? 자,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발산을 할 때 주어진 분수 형태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어떤 값으로 수렴하느냐 또는 발산을 하느냐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되었을 때, 즉 무한대로 발산하는 두 식의 차를 우리가 계산했을 때 그 값이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예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이 형태는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간단하게 쓰면은 얘나 마찬가지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n 이런 형태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자는 거예요. 보시면 n분의 n이면 분모도 n이니까 무한대로 발산을 하겠고 분자도 n이니까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아,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얘네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n 약분이 될 수 있으니까 결국 1로 수렴한다 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간단하면은 굳이 따로 공부를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지만은 않으니까 유형을 정리를 해서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을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한대 가는 속도를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는데, 자,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계산하는 방법 순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각각의 항별로 무한대로 가는 속도를 비교한다라고 했어요. 이때 우리 개수는 살짝 무시를 해줘도 된다라고 했어요. 자, 무한대로 가는 속도라는 게 무슨 얘기냐? 우리 흔히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 함수값 표현하는데 시간과 거리가 어디에 존재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단적으로 비교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과 n제곱이라는 함수가 서로 있다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건 n의 값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점점 증가할 때 n과 n제곱이 무한대, 그러니까 뭐 상상도 할 수 없이 큰 수다 생각하면 되겠죠. 상상도 할 수 없이 큰 수로 증가하는 속도를 따져보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무한대로 가니까 n이 1부터 시작한다고 볼게요. 1이면은 n은 그냥 1이 되고 n제곱도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n이 10이 되면 어떻게 돼? n은 그냥 10이고 n제곱은 10의 제곱이니까 1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n이 100이 되면 어떻게 돼? n은 그냥 100이고 n제곱은 만이 되더라. 둘이서 n이 증가하는 속도에 따라서 함수값이 증가하는 속도를 따져봤더니 n제곱이 n보다 월등하게 빠르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무한대로 가는 속도는 뭐가? n제곱이 n보다 크다.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다음과 같이 무한대로 가는 속도를 우리가 각각의 항별로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비교를 해주고,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 속도가 가장 빠른 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들은 무시해서 0으로 취급을 해주면 돼요. 즉 n제곱하고 n을 비교했을 때는 n제곱이 월등히 더 빠르게 무한대라고 하니까 n 자체는 0이나 마찬가지다 해서 그냥 없애주면 된다는 거죠. 느린 항들은 그냥 다 0으로 만들어주라. 자, 그래서 우리 항의 종류별로 무한대로 가는 속도를 제가 비교를 해놨고요. 그래서 로그 함수가 제일 느리고, 그 다음에 다항 함수, 그 다음에 지수 함수 순으로. 그래서 제일 빠른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서 제일 빠른 거는 지수 함수가 되겠고요. 제일 느린 건 로그 함수가 되겠다. 보통 이 두 개 사이에서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다항 함수와 지수 함수를 비교를 하면 아무리 다항 함수가 뭐 n의 100제곱, 1000제곱이 되더라도 지수 함수보다는
느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가 빠졌죠? 로그 함수보다 더 느린 게 있죠? 뭐예요? 상수함수가 있겠죠.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n이 아무리 증가해도 상수함수라는 건 뭐야? fn equal 뭐 그냥 3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n 값에 관계없이 함수 값은 항상 3으로 일정한 거니까 n이 아무리 무한대로 증가를 해도 함수값 자체는 무한대로 갈 일이 없죠. 따라서 상수함수가 제일 느리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 그 다음에 다항함수, 지수함수가 되겠다. 이거를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속도가 분자가 분모보다 더 빠르면은 발산. 왜냐하면은 3분의 만 이렇게 될 테니까, 그죠? 그냥 단순한 얘기로 분모는 느린데 이제 분자는 빠르게 무한대로 가니까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죠. 자, 속도가 분자가 분모보다 빠르면 발산이 되겠고, 반대로 분자보다 분모가 속도가 더 빠르면, 크거나 같으면 수렴하게 된다. 그래서 분모가 더 속도가 빠르면은 0으로 수렴을 하게 되겠고, 같으면은 0 이외 다른 숫자로 수렴을 하게 되겠다. 같을 때도 수렴이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때는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수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자, 이 규칙 네 가지만 잘 기억을 해 주시면은 앞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에서 극한값을 못 구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죠.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할게요. 로그 함수, 다항 함수, 지수 함수가 각각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 좀 지워야 되나? 살짝만 지우고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상수함수, 로그함수, 다항함수의 형태가 우리 어떻게 되는 거 알고 있죠?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얘기가 더 편할 것 같아서. 자, 먼저 우리 상수함수는 어떤 형태야? 상수함수는 fn equal k 이런 형태죠. k는 상수입니다. k는 상수. 그래서 fn equal 1, fn equal 2 이런 형태로 n의 값, 얘가 n이 여기선 정역이 되겠죠. n의 값에 따라서 함수값이 변하지 않을 때 상수함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로그 함수는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로그 함수는 도그 함수 같죠? 로그 함수는 fn equal 로그 k의 n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k는 상수고요. k는 뭐가 되면 안 되겠어? 1이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0보다 커야겠고요. 이게 밑에 조건이니까. 자, 그럼 이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자, 무한대로 가는 속도는 로그 함수가 지금 4개 함수 중에서 두 번째로 느리다라고 했어. 그러면은 로그 함수끼리 무한대로 가는 속도를 비교하면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로그 함수끼리 무한대로 가는 속도를 비교하면 k 값이 작을수록 속도는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즉 로그 2의 n하고 로그 3의 n이 있으면 당연히 로그 2의 n이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얘가 더 속도가 빠르다 써놓고요. 그 다음에 다항함수는 우리 어떤 형태가 되는 거야? fn은 n의 k제곱 이렇게 되죠. 얘가 다항함수인데, 마찬가지로 k는 상수죠. 상수. 당연히 k는 0이면 안 되겠네. 0이면 상수함수가 돼버리니까.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다? 우리 아까도 비교를 해봤죠. n과 n제곱을 비교했을 때 n제곱이 n보다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빨랐던 만큼 k가 클수록 무한대로 가는 속도는 더 빠르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를 가지겠다. 지수함수라는 건 어떤 형태를 가진 함수야? fn equal 2의 라고 쓰지 말자. k의 n제곱이다. 이때 k는 1이 아니고요. k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써놔야겠죠. 자, 다음 같은 형태를 가지는 게 우리 지수함수인데, 이때 나머지 3개의 함수보다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수 함수 안에서는 무한대로 가는 속도를 뭘로 비교한다? 이때는 k 값이 클수록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수함수, 다항함수, 로그함수, 상수함수 각각 같은 계열의 함수 안에서 어떤 게 더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빠른지를 우리가 비교를 해줄 수가 또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다음과 같이 K값, 쉽게 얘기하면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지금 밑에서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결정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항함수는 지수에서 지금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K값이 커지냐 작아지냐에 따라서 속도가 빨라지냐 느려지냐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표로 한번 그냥 딱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따로 표를 만들어 놓질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써보시면 표로 정리할 수 있겠죠. 함수 4개밖에 안 되니까 4개 그러니까 종류별로 말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상수냐 로그냐 다항이냐 지수냐 각각의 계열에 따른 이제 무한대로 가는 속도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되고 같은 계열일 때 지수 함수 안에서 또는 다항 함수 안에서 또는 로그 함수 안에서 밑이나 지수에 따른 또 무한대로 가는 속도를 우리가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일 빠른 애 빼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만들어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우리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정리해볼게요. 얘는 우리 책에 나있는 그대로 써놨는데 자, 첫 번째 무리식은 근호를 포함한 쪽을 유리화한다. 일단 근호가 있으면 우리 유리화하는 게 먼저고요. 두 번째 다항식의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최고차항으로 묶어주면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무한대로 가는 속도를 비교하는 거 마찬가지인데 자동적으로 속도가 느린 항들이 0이 되면서 그 극한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시로 들어져 있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 얘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얘 같은 경우 일단 무한대로 가는 속도를 비교해주면 어떻게 돼요? 속도는 가장 먼저 우리 비교를 해주는 게 항상 좋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묶여 있을 때 루트 n 제곱 플러스 2n하고 n이잖아. n은 1차죠. 자, 루트 안에 n 제곱이 있네. 얘는 몇 차가 되는 거야? 원래 2차가 돼야 되는데 루트가 붙어 있으니까 그냥 1차가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1차 마이너스 1차니까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서로 같고 그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니까 어떻게 하겠다? 근호를 없애줘야겠다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근호 없애줍니다. 어떻게? 합차 공식 주로 많이 이용을 해주는데요. 자, 주어진 식은 우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분의 루트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한다? 분자 분모의 합차 공식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다 똑같이 루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n을 곱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이 따라갑니다. 자, 그럼 얘 정리하면 뭐가 되겠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이 되겠고요. 분자가 뭐가 되겠더라? 합차 공식 정리하면은 루트 없어지겠죠? n제곱 플러스 2n에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n제곱 만나서 없어지고 남는 게 뭐가 되더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2n 공간이 좀 좁네요. 잘 써봅시다.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n 분의 그냥 2n만 남네. 얘를 우리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면 되겠다. 지금 뭐예요? 주어진 식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버렸죠? 다시 어떻게 하자? 무한대로 가는 속도를 비교해주자. 자, 무한대로 가는 속도 비교해보니까 분자는 1차죠, 1차? 1차 다항식이네. 자, 분모 보니까 몇 차야? 일단 다항식인 건 알 수 있는데 얘 1차고요. 지금 루트 안에 n제곱이 있으니까 얘도 1차죠? 분모도 1차 다항식이네.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분자 분모가 서로 같더라. 같은 차수니까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준다? 나머지 느린 항들만 무시해주면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느린 거 뭐밖에 없어?
루트 안에 들어있는 2n은 1차인데 루트 씌워져 있으니까 얘는 0.5차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0.5차니까 얘는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느리고 0으로 만들어줘도 되겠다.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겠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왜 등호를 왜 쓰지? 분모는 루트 n 제곱 플러스 n 분의 분자가 뭐가 되겠다? 2n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죠? 얘 한 번 더 정리하면 뭐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분의 2n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2n, 2n 만나서 없어지고 뭐가 남겠더라? 1이 남겠더라. n이 무한대로 가도 1은 변화하지 않죠. 따라서 주어진 식은 뭘로 수렴하겠다? 1로 수렴하겠다. 우리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밑에도 정답 1로 수렴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우리 이런 방식으로 극한값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넘어가서 얘는 뭐냐면은 이제 자이스토리 책에서 나왔던 팁인데 한번 봅시다. 유리화는 근호를 제곱하면 없어지므로 곱셈 공식 중에서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이퀄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흔히 얘기하는 합차 공식이죠. 얘를 이용해 주자 얘기를 한 건데 형태 보셨을 때 이렇게 차가 나와 있을 때 우리 합차 공식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 3번 같은 경우는 굳이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무한대로 가는 속도 비교해서 나머지 한글 다 0으로 만들어주면은 굳이 3번 같은 경우는 합차 공식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1번, 2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우측의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루트 b 마이너스 c 분의 a가 있을 때 분자 분모에 똑같이 루트 b 플러스 c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곱해주면 자 분모는 b-c 제곱 나오고 분자는 a 곱하기 루트 b 플러스 c가 되겠다. 즉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만 없애주면은 나머지는 우리 무한대로 가는 속도만 비교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루트 b-c가 루트가 없어지면서 b-c 제곱 둘이 계산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오게 되겠고,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보는 형태에서는 마이너스가 보이지만 둘 간에 같은 차수의 한 끼리는 이미 뺄셈이 이루어지면서 이 마이너스가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극한값을 구해줄 수가 있다. 2번도 마찬가지죠. 얘는 1분의 루트 a 마이너스 b로 봐가지고 분자 분모에 똑같이 뭘 곱하는 거야? 똑같이 루트 a 플러스 b를 곱해서 합차 공식 형태를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 분모는 루트 a 플러스 b가 되겠고 분자는 a 마이너스 b 제곱이 되니까 얘 또한 루트가 들어있는 식에서의 마이너스는 없어지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3번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우리 이 시간 좀 남았으니까 바로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A 8번 봅시다. 다음 극한값을 계산하시오 했어요. 자, 얘 같은 경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3 나와있죠. 자, 얘는 상수함수니까 n이 증가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겠고, n분의 3은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데 분자는 3으로 제자리에 있죠. 자, 분모가 분자보다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더 빠르면 얘는 뭘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라고 했죠. 즉 A 8번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0의 형태가 되겠네요. 따라서 계산하면 그냥 1 나오겠죠. 다음 9번. 자, 9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플러스 n분의 4 곱하기 1 마이너스 n분의 3 이렇게 나왔네. 자, 2하고 1은 상수니까 n이 증가해도 그대로 그 숫자 유지하겠고, n분의 4하고 n분의 3은 어떻게 되겠어? 분모는 무한대로 가는데 분자는 상수 그대로 있죠? 따라서 얘는 어떤 형태가 되겠다? 2 플러스 0 곱하기 1 마이너스 0 이 꼴이 되겠다 얘기할 수 있죠? 계산하면은 그냥 2가 나오겠네. 따라서 우리 9번의 정답 2 나오겠네요. 그 다음 10번 보면은 자, 이 식은 어떻게 하면 돼? 분자 분모에 똑같이 일단 n을 한번 곱해 주는 게 계산을 하기 편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7분의 4n 플러스 5가 되겠다. 얘기를 할 수 있죠?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 줄 수 있겠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냥 지워버리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무한대로 가는 속도 비교해야겠죠?
자, 5하고 7은 상수니까 어차피 제자리에 가만히 있겠고요. 4n하고 2n만 무한대로 가는 속도를 비교해주면 되겠다 얘기할 수 있죠. 위에도 1차 다항식이고 분모도 1차 다항식이니까 무한대로 가는 속도 같다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4n하고 2n은 무한대로 가는 속도 같으니까 나머지 느린 상수항만 0으로 만들어주고 계산을 하면 되겠다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가 되는 거예요? 2n분의 4n이 되는 거겠네. 그럼 n 하고 2, 4 약분하면 뭐가 남아요? 2만 남죠? 10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2번이래다. 2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1번 봅시다. 11번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왔죠? 그냥 이 상태로 봤을 때 n분의 2도 무한대분의 2니까 0으로 수렴할 거 알고 있고 n 제곱분의 1도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얘도 0으로 수렴할 거 아니까 어차피 0 마이너스 0이 돼서 어차피 11번은 0으로 수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어떤 방법으로 볼 수 있겠어요? 얘네 둘 통분해줘도 되겠죠? 뭐 어떤 것을 선택하시던 여러분 자유긴 한데 통분을 해주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 둘 통분해주면 n제곱분의 분자가 뭐가 되겠어? n분의 2는 n제곱분의 2n이 돼야겠죠? 그리고 n제곱분의 1은 그대로 분자 1 써주면 되니까 n제곱분의 2n-1이 되겠다. 앞에 리미트 써줘야죠. 그럼 우리 얘를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다? n제곱분의 2n-1도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 따라서 각 항에 무한대로 가는 속도 비교해줘야겠다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분모는 보니까 2차 다항식이고 분자는 1차 다항식이네. 즉 뭐예요? 같은 다항식일 땐 차수가 높을수록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분모가 분자보다 더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빠르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럼 n제곱이 제일 빠르니까 나머지 1차하고 다항식된다. 상수들은 0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느린 애들은 다 0으로 만들어준다니까. 따라서 얘는 어떤 형태가 되겠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0 이렇게 되겠네요. 분자는 0일 때 분모는 무한대로 계속 증가하니까 이 함수값 뭘로 수렴하겠다? 0으로 수렴하겠다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 11번의 정답 0 되겠습니다. 그냥 0-0이라서 0이다 계산해도 되겠고요. 다음과 같이 통분을 한 다음에 무한대로 가는 속도를 따져줘도 0이 나오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12번. 자, 얘는 우리 바로 볼 수가 있겠네. n제곱분의 2n 플러스 1이니까 분자 분모 따졌을 때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뭐가 더 빨라요? n제곱이 제일 빠르죠? 그럼 나머지 항 다 0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0 꼴이니까 뭐가 되겠다? 0으로 수렴하겠다.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죠? 12번의 정답 0 되겠습니다. 문제 더 풀어야 되는데 조금 시간 애매하죠? 조금 쉬었다가 다시 우리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